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많은 이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뭐 한 6가지 정도로 그 오늘의 토론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서울시네마테크 사업이 바뀌는 것, 오재미동이 폐관하는 것,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운영 중도되는 것, 이것은 뭐 이렇게 별개의 사건들이 우연히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례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 영화 영상 미디어 정책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각기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콘텐츠나 미디어 정책 자체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유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짓거나 관광을 유치하거나 이런 그 개발 논리로 다 변질되었구나, 이런 점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민주적인 절차나 사전 협의 없이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새로운 이제 시설의 설립이 기존의 문화 생태계나 뭐 기존의 시설들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점 시설은 다른 시설들을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허브가 돼야 될 텐데, 대형 시설이 풀뿌리 공간과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그 통제하고 없애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섯 번째로는 시민의 문화 접근권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영화 유산의 보존이라거나 하는 그 공공적인 그 문화시설의 핵심 기능이 좀 이렇게 외계되고 모든 것들이 산업과 경제 성과 논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근데 여섯 번째로 정작 그 서울시가 영화 영상 정책 관련해가지고 산업 정책을 두드러지게 잘하고 있는가를 되물었을 때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오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실례로 그 서울영화센터를 그 영화 마켓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렇게 현장에서 작동하는 영화 마켓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 영화 마켓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그 서울시의 영화 산업과 영상 산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논의는 사라지고 없고 근거도 없이 존재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발언도 좀 듣고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먼저 이 자리에 그 공동주최단체인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감독님께서 그 발제자가 아니지만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신 건 특별히 오늘 이제 발표를 들은 것과 다르게 또 여러분과 또 공유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인데요. 백재호 대표님 뭐 이렇게 늦었지만 인사 말씀하고 오늘 이렇게 꼭 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백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만 있어서 우리끼리 토론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있고,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꼭 또 여기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유롭게 물어봐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또 거기에서 대화하는 중에 또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성환 관장님께서 또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한국독립영화협회도 이제 서울시와 함께 서울영상위원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8년 동안 관객들을 계속 만나왔던 독립영화 쇼케이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총 227회를 개최했고, 그 독립영화 쇼케이스라는 사업은 단순하게 극장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한 것뿐만이 아니라 개봉 기회를 얻지 못한, 개봉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독립영화를 상영하거나 아니면 개봉하기 어려운 뭐 단편 영화나 실험 영화를 기획을 해서 이제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있고 그냥 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작자에게는 제작기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평가들과 함께해서 비평과 함께하는 그런 상영회였습니다. 그래서 매회 이제 관객분들께서 극장에 자주 태워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1년에 한 번씩 비평지 독립영화 쇼케이스라는 책도 발간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내년도 전액삭감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독립영화 쇼케이스라는 사업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서울영상회에서 진행하던 인디 서울이라는 공공상영회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2년간 이제 운영을 했었고 많을 때는 이제 총 60개 상영관. 여기서 상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이 아니고 마을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다양한 서울시 전역의 어떤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33편의 독립영화가 4,980회 상영이 되었고요. 누적 관객은 79,566명에 달하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행사였는데 전액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이거는 이제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다른 대안을 이렇게 낼 수는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두 개의 사업이 서울영화센터와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 삭감은 어쨌든 이제 그 예산과 서울시 조부서에서는 이제 삭감을 결정을 했는데 12월 초 중순에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예산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인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 그 중복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서울영화센터라는 한 공간에서 똑같이 독립영화를 튼다고 해서 그 관객들이 같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분들께서 아니 서울시 정치인들이 영화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영화센터를 만든다고 하시지만은 영화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관객이 줄고 있다. 영화 문화나 관객 저변 확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을 축소하고 어떤 거점으로 사람을 그냥 몰아오기 위한 이런 방식, 거대 랜드마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정말 산업을 위한 길인가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괜히 시켜가지고 나쁜 이야기만 더 듣고 우울한 부분만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이야기하는 주제가 많은 시민들과 또 관객들 이런 분들께 좀 이렇게 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들 발언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거죠. 네, 드릴 거니까 마이크를 받고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 발표 다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민 모임 오제미동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문봄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민들 모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제미동에 있으면서 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거기 2006년부터 회원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19년차 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년차 회원이 너무 되고 싶어서 시민 모임을 같이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제미동 아카이브에서 데스크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 거기 서 있으면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요즘.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도 자주 오시던 진짜 80대 되신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참고로 저희 오제미동에서는 제일 많이 오신 분들이 80대고 그 다음이 20대입니다. 이런 공간이 서울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전 세대가 고루고루 다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얘가 약간 세지만 충무로 역사 안에 있다 보니까 시니어분들, 어르신들 분들이 오시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노인분들,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기존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통약자분들이 정말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하얀 이 김 성함 제가 알지만 어쨌든 이 김 할아버지도 여기 단골이신데 지난주 토요일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없어지면 자기 앞으로 영화 안 볼 것 같다고, 못 볼 것 같다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어저께는 박수련 대표가 그 아카이브에 있었는데 거기도 자주 오시던 지적장애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서 여기 없어져요? 그럼 저 여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면서 거기 지금 오재미드 아카이브에 오신 분들의 이제 메시지를 담아놓는 글자판이 있어요. 그분이 글자를 쓸 줄 모르니까 박소라 대표한테 부탁해서 자기 여기 정말 좋았고 고마웠다 글자 좀 써달라고 부탁해서 쓰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울컥하는데 지금 이거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재미동을 아끼고 좋아하고 아쉬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아카이브 와서 DVD 하나 골라가 보시고 비정성 씨 여기 있다고 얘기 듣고 왔어요. 여기 있냐고 오늘 처음 온 분이 또 지난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많다. 근데 없어진다고요? 2주 후에? 깜짝.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와,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고 그 작은 극장, 우리 그 작은 극장이 제가 독서 모임에서도 빌려서 영화 같이 보고요. 또 숙명영화관이라고 거기 주 70대 분들이 하시는 어떤 영화 클럽 이런 게 있거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빌려가지고 그 70대 그 할머님들께서 영화를 보십니다. 작은 공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 작은 공간이 어떻게 그 삐까뻔쩍한 서울영화센터로 어떻게 그거에 기능이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얘기하다가 황당한데 기능 중복이라고 한번 와서 보시라고요. 제가 근데 갑갑한 게 뭐냐면 저희가 2,000명 서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 갖다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의 시민 대표들이 시민 모임 사람들이 그냥 막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시의원들 바쁘다고.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간신히 받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기를 몰라요? 그냥 어떤 공간이 잘 알지도 못하고 거기 막 구석진데 있어서 성소수자들도 오고 취객들도 온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가 전화 들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 CCTV가 다 있고 여기 취객들 오고 그런 공간이 아닌데요. 한번 와보신 적이라도 있나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안 오는 거예요. 안 하고 몰라요. 어떤 곳인지 모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종류의 이게 지방자치고 무슨 종류의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서울시의회는 오지미도 한번 와보십시오. 실제로 영화센터 한번 가보시고 두 군데 비교하시고 정말로 우리 삶의 문화의 영화의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인지 발로 뛰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쪽에 여기 앞쪽 계신 분, 그 다음에 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견보다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잡았는데요. 그 김숙현 사무국장님께 먼저 아까 잠깐 그 서울영화센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공간을 방문하셨을 때 그 현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거 좀 더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백재호 이사장님께도 얼마 전에 성명에서 또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서울영화센터 현행 운행 체계와는 그 협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의미와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서울영화센터 지금의 서울영화센터의 부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넓은 부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좁은 곳에 어쨌든 처음에 이제 드디어 시나마테크와 그 독립영화전용관과 그다음에 미디에이트가 같이 들어가니 이
어떻게든 여기서 이렇게 좀 이 좁은 곳에서나마 좀 잘 부탁부탁 사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서 잘 해보자라는 어떤 이 고민으로 설계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목적이 바뀌고 설계가 바뀌고 하면서 좌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제 뭐 아마도 처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관이 지금 230석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석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막 그 때문에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그 이제 이렇게 그 막아두고 있는 좌석을 빼서는 지금 224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장 큰 관이 166석, 그다음에 2관이 아마 78석인가, 그다음에 3관이 아마 뭐 68석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자체도 이제 그 공간이 원래 부지가 좁고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의자가 이제 뭐 아마 2관에 컴포트 의자가 들어가고 3관에 리클라이너 의자가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좌석을 확준 거죠. 근데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100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가장 최소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좌석수가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에는 166석은 굉장히 애매한 수치이죠. 물론 이제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작은 아까 이제 뭐 오재미동처럼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어떤 이 규모의 상영회를 지향을 하시는 분들께 여기는 또 되게 굉장히 큰 공간일 거예요. 그렇죠? 166석, 뭐 68석도 굉장히 큰 공간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가 이번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비정성씨를 이제 3회를 상영을 하고 이게 뭐 매진이 되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어떤 상영회를 좀 했는데 저희는 사실 시네마테크의 경우는 기본적인 상영을 좀 이렇게 좀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180석, 180석도 좀 적고 사실 200석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냐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66석으로 줄어들고 그 위에 이제 다른 공간이 뭐 78석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좀 좋은 시네마테크 관으로 운영을 하기 저희는 좀 힘들겠다. 물론 지금 이제 들어가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아마 고민이 되실 거고 또 이제 열심히 좀 하고 계실 텐데 저희의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고 이제 건물이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또 이제 바뀐 부분들에서 또 좀 아마 더 좁아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카이브 공간도 서로 좀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좁은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아직 다 완성이 되기 전이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에 지금 팩트 체크 뭐 서울시 이제 뭐 보도자료 뭐 이런 것들 해명 자료를 보면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DVD를 볼 수 있는 공간 뭐 책을 뭐 놓을 수 있는 자료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아카이브는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영화 자료들뿐 아니라 저희 수장고 부분 그러니까 저희 사실 필름 35mm 필름들 가지고 있어요. 16mm 필름들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증을 받는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감사하게도 기증받은 필름 중에는 낮은 목소리 16mm 필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저희 창고에 두고 있는데 그 필름들을 보관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제 그 작품들을 구매를 하고 35mm 필름이 됐든 DCP를 뭐 요즘은 이제 DCP로 많이 하긴 합니다만 35mm 필름, 16mm 필름들을 사후할 때 그 필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작으나마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수장고가 원래 계획은 있었으나 이 목적 변경이 되면서 그 수장고가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영상자료원과 뭐 중복 뭐 이러는데 영상자료원에서 굉장히 좋은 35mm 컬렉션들을 가지고 계시고 당연히 영화 개봉하면 받으셔야 되고 이제 그 필수로 이제 그 한국 영화들은 필수 35mm 필름의 영상자료는 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필름들 말고도 세상에는 다른 이제 필름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저희도 영상자료에서 필름을 빌려서 상영을 하지만 저희는 부산 영화전당에서도 필름을 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올해도 아마 영상자료원에 저희가 빌려드린 필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한 곳이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수장고가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너무 훌륭하게 있기 때문에 마을에 작은 도서관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랑 사실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그 독립예술 영화 관련 단체들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체의 어떤 협력 거부와 그 다음에 지금 공론장을 다시 만들자라는 요구였고
저희가 이제 뭐 회원 개인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 그 발제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초부터 이제 영화 단체들 만나러 다닐 때도 사실 저희도 또 만나고 그다음 서울시와 그 SBA나 그다음 영화 섹터 분들과 이렇게 만날 때도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나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로 그 산업 비즈니스 센터 아니면 뭐 영화 단체들의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정이 되어 있던 공간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그래도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예술영화도 상영하려고 하고 이것저것을 좀 하려고 하는 중에 어쨌든 또 그 과정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하겠다고 하셔서 또 중복으로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좀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그 제가 이제 또 영화인연대, 영화산업위기국공 영화인연대라는 곳에서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화인연대 명의로 또 단체 성명서가 하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 성명서도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올 10월에 독립 다큐멘터리 전시 상영회 그 마침내 극장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4일간 극장장을 했던 김다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극장 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어렴풋이 계속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냥 해보고 있던 참에 서울영화센터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오즈미동이 운영 종료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저희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뭔가 그 부채감에 시달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상영도 하면서 전시한 공간에 추천하는 독립 다큐멘터리들을 이제 해놓은 공간 옆에다가 이제 서울영화센터와 오즈미동을 같이 붙여서 전시를 했는데 그 의미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렴풋이 사람들이 알겠지 이 의미 자체를 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그 부채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제미동이 없어지는 것에 왜 솔직히 저는 오제미동을 자주 가지 않은 사람이고 오제미동이랑 이제 연결된 지점을 굳이 찾자면 예전에 이제 PD로 했던 작품이 오제미동에서 예전에 DVD를 만들어주고 명함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셰필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가서 막 바이어들한테 막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감사했다라는 마음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은 곳에 왜 이렇게 마음에 부채감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영화관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서울 아트시네마에 있는 프레데릭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정표를 보다가 이 포럼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주원구원 하는 이유가 지금 백재호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디서울 사업이 내년에 종료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인디서울 상영 매니저로 한 7년 정도 했던 사람인데 내년에 당장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도 뭐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게 돼서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고 저희가 원래 12월까지 이제 상영을 하다가 11월 올해는 11월까지 이제 상영을 하고 종료하기로 해가지고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언제 다시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내년에 벚꽃 필 때쯤에 다시 독립영화 재밌는 거 들고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게 다 그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는 거를 조금 전에 알게 돼서 사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이유가 사실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뭔가 행동은 하고 싶은데 또 나서서 뭔가 행동하기에는 또 뭔가 계속 뒤로 발걸음이 쳐져서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행동이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뭐 한 분씩 짧게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그 발언하실 그 분께 좀 마이크를 좀 먼저 드리고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처음 이 한국 시네마테크 협의회의 어떤 사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명서를 접했을 때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15년 전의 약속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몰랐던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극장을 저도 30석짜리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이리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고 파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6년부터 했는데 그때 막 좀 독립 영화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되게 점점 부흥해 가면서 2019년까지 쭉 이어져서 저희 그런 뭐 야간에 같이 영화를 보고 이런 행사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좀 전부터 위축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뭘 해도 관객이 안 오는 어떤 코로나가 심하긴 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저희도 경기도 쪽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쪽 자금으로 이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개봉하기 직전 뭐 한 달 전에 미리 선개봉을 하는 방식을 하든 뭐 단편 영화 기획전을 하든 어떻게 해도 관객 몰이가 너무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은 이어지는데 지금 이 발표를 보면서 서울 쪽에서는 그래도 또 많은 방금 마침내 극장 같은 행사도 그렇고 많은 관객분들을 모으는 그런 좋은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도 희망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영화센터가 과연 기존 영화 시네마테크처럼 운영하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예술영화관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예무시네마도 있고 시네큐브도 있고 뭐 라이카 시네마 쭉 저기 포파까지 영상자료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포복합된 역할을 여기다 요구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한이 도대체 뭘까 들여다보니까 15년 전에 약속이 있었던 거다. 시네마테크에게 이 서울영화센터 서울 시네마테크를 여기 시네마테크 협의회에 줘야 되는 약속이 있었던 거다. 그러면 이곳이 원한이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이게 어떤 시네마테크 협의회가 이 기회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운동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김숙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면이 있는 건지 첫 번째로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런 어떤 좋은 관객들에게 좋은 영화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사회적 의무가 책임감을 있으셨다면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서울시에서 많은 그런 접촉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공모 자체는 원래 1년 단위고 저희도 뭐 계속 지원 사업을 하지만 1년 단위인 건데 아까 1년 2개월을 그쪽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한 건지 공모전 참여를 공모 운영 업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약간 지금 서울영화센터에서 상영관 운영 공모를 낸 것은 상영관이 3개이고 이 3개에서 프로그램들을 어떤 것들을 기획을 할 것인가 이 운영 주체를 모집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던 단체가 거기서 이제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저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지금 이 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극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3개의 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저희 여기 유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건 아마 대기업 그 정도 되면 이미 뭐 저희 같은 이 소규모 뭐 11명이 일하는 이 단체가 물론 저희도 이제 다른 곳들에 비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작은 극장들의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5명 이내인 곳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곳들에 비하면 저희도 이제 뭐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여기를 계속해서 하던 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서 세계관을 운영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글로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서 들어가서 운영한다. 여기를 접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의 그 운명을 접고 들어가서 1년 사업을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극장을 아시잖아요. 극장 한 번 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대표 전용관을 운영을 한다, 극장을 운영한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그 극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 사업을 하려고 어디를 이사를 가고 극장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내가 극장 사업을 딱 1년만 하기 위해서 저기 이사를 가서 저기서 극장을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가게도 그런 식으로도 안 합니다. 구멍가게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지금 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 이제 오고 계시는 관객분들에게 계속 이제 영화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곳을 1년 2개월 동안 운영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기획을 가지고 적어도 저는 어떤 곳이 그 정체성을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극장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더더구나 여기는 그냥 뭐 상업영화 개봉하는 영화를 배급자들 접촉해서 틀고 뭐 이런 극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하에서 이 극장의 개성을 살리면서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5년에서 장기적으로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극장을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2년 3년 동안 사실 2년 3년 자리 잡는 데만도 아마 2, 3년이 걸릴 거예요. 그 극장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데는 그냥 가서 뭐 일주일짜리 프로그램 하나 잠깐 하고 또 뭐 좀 쉬었다가 열흘짜리 프로그램 잠깐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희 솔직히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극장을 운영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극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영화 틀고 그러면 관객들을 와서 틀어주는 영화 보고 그냥 가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와서 같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본 감상을 흥분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막 이 나와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글을 쓰고 그러면 그 글을 쓴 걸로 또 다시 또 뭐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고 저희가 지금 소식지를 많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어쨌건 출판 인쇄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것도 만들고 온라인에서 또 이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그걸 또 다시 보내고 그러면은 아 맞아 나는 이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또 흥분하고 그러면서 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극장 정말로 제대로 운영되는 극장의 모습일 텐데 이 시네마테크는 더더욱 그런 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영화 컬렉션에서 좋은 영화사에 있는 유명하고 훌륭한 영화 그냥 하나 컬렉션에서 그거 하나 틀고 그러면 관객들은 와서 아이고 이 영화 틀어주는 게 어디냐 그냥 이거 뭐 감사하게 봐야지 그거 보고 그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네마테크 제가 생각하는 극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시네마테크에서 물론 저희가 이제 개봉하는 예술 영화들도 많이 틀고는 합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예술 영화 전용관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근데 서울에서의 배경을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이제 예술 영화,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극장 하나가 독립 영화도 상영하고 뭐 흥행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개봉 영화도 좀 상영했다가 또 예술 영화도 상영을 했다가 또 이제 와가지고 단편 영화 이런 거 좀 상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럼 단편 영화 이제 이 상영에도 조직했다가 극장 하나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은 그나마 예술 영화 전용관도 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에모시네마도 있고 이 동네는 시네큐브도 있고 트라이앵글이 형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홍대 쪽으로 가면 인디스페이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시네마테크 전용관으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바로 지난달에 유디트 엘레크라는 이제 헝가리 여성 감독의 영화들을 쭉 모아서 상영을 했었는데 사실 유디트 엘레크는 헝가리 영화 신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지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 회고전을 막 하는데요. 한국에서
저는 이번에 오늘 단 한 편도 국내에서 상영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영화들이 감독의 이름조차 낯설어서 그래서 이게 처음 할 때 야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 솔직히 이렇게 제가 이거는 이제 폭망하겠는데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무슨 이제 저희 홍보팀장이 막 제초를 해서 이름만이라도 일단 관객들한테 알려야 된다 해서 6월 7월부터 이제 막 감독님 이름 박힌 이름만 일단 이름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박아서 광고 스크린을 돌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자 만들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영화를 막 돈도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영화를 번역하기도 하고 책자에 제가 막 번역하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이 또 열심히 글을 쓰시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데 이제 이거를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한국에 이름도 안 알려지고 그다음에 국내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헝가리 문화를 통해서 이 헝가리 영화협회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거를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건 사실 예술영화 전용관도 어떤 생존의 기로에서 어떤 산업적인 이 영향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도를 잘 못하시는데 시네마테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시네마테크니까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술영화 전용관 또 독립영화 전용관과 일정 부분 기능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시네마테크 전용관만의 역할과 기능이 또 분명히 있고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또 서울영화센터의 상영관 세계를 뭔가 임차를 하기에는 저희의 철학도 그다음에 현실적인 여건도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그런데 원래는 아무 말 안 하고 열심히 듣다가 가고 싶었는데 이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포럼을 하는 이 맥락에서 이 프레임이 조금 가만히 앉아 있기에는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 프레임이 굉장히 뒤틀리고 좀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공통의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2006년 이전에는 아트선제에서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영화의 관객이었고 이후로도 관객이고 저는 저의 정체성은 관객의 정체성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트선제를 가는 길을 생각하고 낙원상가를 가는 길을 또 생각하고 서울극장을 가는 길을 생각하고 이제는 이곳을 찾아오는 그 길 속에 그 추억 속에 어떤 영화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서울영화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가 이전에는 저희가 아트선제로 가는 길이 저한테는 아트시네마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바뀔 때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트시네마가 없어지나?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존재하는 그런 예술영화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개봉하지 않는 오래된 하지만 중요한 영화인으로서 봐야 되는 영화인으로서 내가 보면 내 영화의 그 세계가 넓어지고 탄탄해지는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곳이 한국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2000년대 초반이고요. 낙원상가로 그렇게 다니다가 또 아트시네마가 이사를 가야 된다. 아트시네마가 있을 수 있을까?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 위기의식과 공포와 그런 알 수 없는 그 절망과 분노감을 느꼈던 사람이고 독립예술관, 우리에게 독립영화 전용관이 생긴다라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고 놀라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동에 저희 인디스페이스 간판이 달릴 때 우리에게도 한국에도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다. 그런데 그 간판이 오랫동안 달려있지 못했습니다. 정권 바뀌면서 간판을 내리던 순간의 그 절망을 너무나 그 추운 겨울날 그 간판이 내려갈 때 그 비참함, 이것을 우리가 10년도 지키지 못하고 5년도 이게 간판을 걸지 못했을 때 어떤 그 비애감을 느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 속에 이 아까 올려주셨던 그 타임라인이 있어요.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아트시네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디스페이스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이런 극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그 불안과 공포와 어떤 슬픔 속에서 우리가 짐 싸고 집 찾고 방 보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꿈꿨던 곳이 지금 서울영화센터의 어떤 청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캐주얼하게 서울에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좋겠지로 시작된 공간은 아니었고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정말 이 공간이 이렇게 흔들리고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공간을 꿈꿨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기획하였고 굉장히 소망하였고 그런데 지금 그 형태의 모습은 이것이 하나 생김으로써 다른 소중했던 상영의 그 기회들이 없어지고 오재미동이 없어지고 이런 판국이 되었는데 이 맥락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같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감정적으로 그 추억을 좀 삼키게 보았고요. 그래서 약간 답답한 게 우리 이제 마치 요즘 시대 생각하면은 청약이 됐어. 몇 년 뒤에 우리 집이 생길 거야. 여기에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5년 뒤, 10년 뒤에 진짜 우리 이사 안 가도 되는 우리 집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 집이 이제 1년마다 계약 갱신하고 원래 생각했던 이거지만 우리는 요렇게 바꿨으니까 이거 알아서 여기 몸을 끼워 맞춰 들어와 라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여서 이 프레임이 너무 빼앗기고 뒤틀리고 잘못됐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꿈꿨던 공간인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들어가는 형국이 된 게 너무 어이가 없다. 네,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예정된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자리이니만큼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질문이나 아니면 발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일 뒤쪽에 네, 저는 짧게 덧붙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필름 메이커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서울영화센터나 시네마테크 관련된 소식들도 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나오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영상진흥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기구다. 그걸 좀 방패막이처럼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기구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이 정말 실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얘기는 안 나왔지만 2014년도 회의록을 보면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 영화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 독립영화제, 서울 여성영화제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가 아니라 새로운 영화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표 영화제를 서울에서 부산국제영화제만큼의 영화제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서울의 여러 영화제, 중소규모 영화제에 배분됐던 데서 예산을 한꺼번에 큰 영화제에다가 몰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종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그 회의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민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서울 영화센터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화제는 사실 서울은 다양한 영화제들이 공존하는 게 서울의 대표성을 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단일한 영화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들이 공존하면서 그 개성을 뽐내고 그것들이 1년 내내 서울을 채워가면서 영화제들이 계속 이제 교차되는 것들이 정말 서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결정권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정보를 드리면서 거기에도 좀 관심을
잠깐만요. 2024년 4월 회의록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그게 아마 영화제. 1차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1차 회의록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중에 하나. 아마 그 제가 발표했던 그거랑 같은 회의였던 걸, 왜냐하면 저도 저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근데 2024년까지는 회의록이 이제 제가 아까 발표했던 그런 형태로 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2025년 1차, 2차 회의록은 그냥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논의가 뭐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미 굉장히 많은 독립영화제나 여성영화제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산영화제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영화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영화제 공간으로 서울영화센터를 이제 또 쓰는 이 기획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필름메이커스에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이제 뭐 시간 관계상으로 이제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려주고 계셔서 열심히 그걸 보시면 또 다양한 맥락들을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뭐 성명서 단체 협력거부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살짝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독립영화협회에도 서울 독립영화제를 서울영화센터에서 열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서울영화센터 개척 다 합쳐봤자 영화제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저희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 규모의 영화제를 세계관에서 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슬슬 자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발표해 주셨던 분들 마지막으로 멘트 김대상 수장님부터 쭉 듣고 이 자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한강 토론할 때 제가 마지막 토론자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시간 단축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려고 하는데 또 역순으로 해서 빨리 하라고 해서 시간 단축하는 역할을 오늘도 역시나 어김없이 아까 저희 모자 쓰신 분이 마침내 영화관이라고 하셨나요? 영화제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뭐 저도 이쪽 활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억하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스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독립영화협회 인스타라든지 문화협회라든지 그리고 뭐 마을미디어 관련된 이런 데 소식이 자주 올라오긴 해요.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더 가닿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역시나 하고 있으니까 거의 쌍방향적으로 좀 소식이 잘 전달되고 그 피드를 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올리는 그런 단체들 뭐 SNS나 뭐 이런 거 다 통로 열려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정권 바뀐 윤석열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 보수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각종 위원회들이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상진흥위원회라든지 광화문 사용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어느 영역에서나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한 특정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토론문의 발제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서울이라는 곳이 영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예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 뭐 노동, 뭐 복지, 교육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고 복합적으로 복잡계로 형성되어 있는 다층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다방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들이 계속 좀 마련되는 게 많이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소감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발제를 들으면서 기시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사실 정권 바뀌면은 이게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이나 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 굉장히 많이 겪어왔었고 지금 한 근 2, 3년간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는 그 타임라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제가 있는 미디액트도 2008년, 9년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광화문에 있던 센터가 이제 뭐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서울시장 이게 정책에서는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참고 기다렸다가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하니까 이렇게 또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아까 조례 들었던 조례에 뭐 시장 이름 앞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책의 일관성 뭐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는 그 달라진 어떤 판단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 설득하고 이런 소통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앞에 뭐 저희 사례도 그렇지만 뭐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다 사례들이 그 바뀌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과정도 굉장히 없거나 부족하고 내용도 설득력이 굉장히 없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다시 뭐 이렇게 저희도 뭐 저희 했던 활동 뭐 진짜 다 너무 잘했으니까 뭐 다 그대로 지원해달래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평가해보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진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는 좀 지났지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을미디어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 질문을 굉장히 이 시민모임 활동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이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이 불통의 정치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우리의 의견을 보탤 수 있을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걸 없애면 이득이고,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겠죠. 근데 있는 거 없애고 새로운 거 만들면 그게 본인의 치적이 되고 그게 더 실적이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이거는 어떤 정권이 오든지 이러한 그 관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참 저도 우연한 계기로 여기에 이 모임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리고 약간 고민이 많지만 어쨌든 12월 13일까지 최대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보려고 하고요. 저희도 아까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연서명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2,000명 모였지만 지금도 계속 열려있고 하루에 막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진짜 힘을 얻곤 하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더 오재미동이라는 그 인스타 가서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만약에 지금 이제 서울영화센터가 저는 약간 가기가 싫었는데 가기가 싫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뭐 한 10년, 20년 뒤에 이거를 뭐 없앤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굉장히 또 관심을 가서 같이 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사실 어떤 게 더 효율이냐고 했을 때 만든 걸 지키고 더 잘 보존하고 유산으로 만들고 그게 더 관광에서도 효율이고 예산상으로도 모든 게 다 더 이득으로 하나적 이득이 일인데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이렇게 돌아보니 사실 이제 항상 영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 막 엄청난 숫자들 얘기를 할 때 어떤 그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이제 신문지상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숫자들하고는 비록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밑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떠받치고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이 이제 영화라는 게 그냥 산업이나 어떤 뭐 상품 뭐 그다음에 소비하는 대상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지금 이제 본인이 직접 내가 상영회를 좀 조직해봐야지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 젊은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극장가가 굉장히 지금 이제 뭐 한국 영화 침체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스스로 이제 뭔가 상영회를 조직을 하고자 하는 흐름들, 그다음에 극장을 지키고 이 극장을 살리고자 운동을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저희 극장에 몰려와서 와 이 폴란드 이번에 하스 영화 봤어 정말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흥분해서만 그 떠드는 분들 많이 보면서 사실 오히려 이제 한국 이 영화 문화라는 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약간 그런 식의 자부심을 우리가 조금 계속 좀 잊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우리가 뭐 믿을 수 있는 거는 관객분들 아니겠습니까? 극장을 찾아오고 또 오재미동을 계속 찾아오고 같이 싸우고 뭐 같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미디어체에 계속 활동가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서 그런 분들과 계속 이제 영화, 문화, 공동체라는 부분 다른 사람들이 산업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는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걸 계속 만들고 지키고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플러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지라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힘을 계속 내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무조건 관객들이다. 예,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나름 다작 감독과 다작 프로듀서로 지금 그리고 또 뭐 협회나 단체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저는 뭐 영화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그 오재미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영화를 편집을 할 수가 있었고 미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간에 있었던 이런 뭐 공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좋은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책이 나아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걸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주변에 권력이 있거나 자본이 있는 분들이 옆에 있기 마련이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밖에 없지만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은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마을 미디어가 없어졌을 때 같이 좀 움직였으면은 오재미동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자리에 원주 아카데미 극장 계시지만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덕분에 또 없어질 뻔한 다른 극장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와주시고 SNS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 한번 해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시간 다 되었는데요.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싸우자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뭐 오세훈 시장 이름을 부르며 오세훈 시장의 교통행정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비판하고 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그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 같이 이걸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든 거고 오늘 이제 저희가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가서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자 이런 것을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싸우자고 모인 게 아니니까 혹시 주변에 분들 계시면 서울시가 그 대화의 장에 나서도록 이렇게 많이 설득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혹시 언론에서 취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저희들이 그 서울시랑 이렇게 이권을 가지고 깊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그 남겨주셔서 싸우지 않고 민주적으로 이 갈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